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 맞았지만 꿈을 이룬 60대 여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얼마 전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부터 친구처럼 지낼 딸을 간절히 바랐어요.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엄마와 친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정말 귀하게 키우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야겠다 다짐했죠. 하지만 덕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아들만 둘을 낳았네요. 아들 중에서도 살갑고 애교 있는 아이들이 많다던데 저희 집 애들은 둘 다 저희 아빠를 닮아서 무뚝뚝했어요. 결혼해서 40년 가까이 살도록 다정한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자기 기분 나빠서 화낼 때 말고 평소에는 말도 거의 없다니까요.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답답해 죽겠다고 가슴 펑펑 치며 살아왔지만 그것도 적응이 됐는지 이제는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가족을 많이 아낀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도 복이 많은지 남편도 아들들도 큰 사고는 안 쳐서 지금까지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들들이 장성해서 다 결혼까지 했는데 큰며느리는 큰아들처럼 묻어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맏며느리감으로 딱이라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며느리였어요. 사실 첫인사 오는 날부터 샛노란 미니스커트를 풀적이면서 들어오기에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참 누구를 닮았는지 참 아이가 철이 많이 없더군요. 그때 큰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살이 잘 안 빠져서 속상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 형님은 임신하셨나 봐요. 조카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둘째도 곧 낳으시는 거예요? 우와, 그럼 저 조카가 둘이나 생기는 거네요? 아, 아니에요. 그냥 첫째 임신했을 때 찐 살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저는 배만 보고 임신하신 줄 알고. 배가 좀 나왔죠?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살이 잘 안 빠지네요. 네가 살이 찌긴 뭘 쪄. 딱 보기 좋은데. 지금도 밖에 나가면 다들 아가씨로 볼걸? 그렇지 않니? 그럼요. 아가씨가 꼭 날씬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아기 낳으면 살 빼기 어렵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진짠가 보네요. 배가 좀 나왔어도 아가씨 같으세요. 자기야, 나는 살찌기 싫은데 아기 낳지 말까 봐. 낳아도 한 10년 뒤에나 낳을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런 말을 해서 큰며느리를 속상하게 만들었답니다.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말과 행동을 좀 생각 없이 하는 유형이랄까요? 그냥 우리가 좀 참고 넘기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시누이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눈이 찐해서 콤플렉스인 사람한테 쌍꺼풀이 잘 됐다고 해서 한 소리 들었고요.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인 시조카에게는 작아서 동생 같고 귀엽다는 안 해도 될 소리를 해서 울린 적도 있어요. 친척 모임만 생기면 저는 작은 며느리가 또 무슨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까 걱정부터 됐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그냥 웃고 넘길 일들이었죠. 좀 큰 사건은 작은 며느리랑 제가 단둘이 시장에 갔을 때 벌어졌어요. 워낙 산만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라 눈을 안 떼고 있었는데 제가 전복을 고르느라고 잠깐 한눈을 판 거예요. 가게 주인이랑 이게 자연산이네 아니네 하며 한창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큰 소리가 나는 게 싸움이 난 모양이더군요. 시장에서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혀를 끌끌 차던 제가 작은 며느리를 찾았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어린애도 아닌데 눈을 잠시도 뗄 수가 없었다니까요. 미아찾기 하는 것처럼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데 뒤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싸움이 난 곳이었어요.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며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가보았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면서도 저는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닐 거야. 설마 내 며느리가 이런 데서 싸움이나 하고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거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어요. 아니 새아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님, 글쎄 이분이 여기서 명품 짝퉁 신발 팔고 계시는 거예요. 손님이 사려고 하시기에 저 걱정돼서 그거 짝퉁이라고 혼잣말 한 것뿐인데 사장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아니 그냥 짝퉁이라고만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박음질이 구리다는 둥, 로고가 삐뚤어졌다는 둥, 그거 신으면 없어 보인다는 둥. 아니 왜 남의 가게 와서 장사 회방을 놓는 거야? 이게 짝퉁이든 짝짝이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이 신발 제가 백화점에 산 거라 진짜가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퉁인 걸 잘 아니까 말씀드린 거죠. 다른 분들이 속아서 사실 일 없도록이요. 백화점에서 샀든가 말든가 안 물어봤어. 애초에 시장에서 2, 3만 원에 파는 신발이 명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빼고는 다 바보 천치로 하는 거야?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짝퉁 물건 파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아, 이 아가씨 웃기네. 그래서 시장에 경찰이라도 부르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안 그래도 저희 삼촌이 경찰이셔서 제가 준법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거기 과일들 국내산이라고 써있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그 채소들은 다 유기농 맞아요? 경찰 부르면 다 밝혀집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여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마저 뺏겠다고? 당신이 인간이야? 둘째 며느리는 시장 상인들을 다 적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 같더군요. 하지만 진짜로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는데 지적인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신나서 나서거든요. 자기한테 있는 명품 신발의 짝퉁을 보니 그냥 아는 척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상인들이 때로 달려들어 화내는 걸 겨우 말려가며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가 외국에 살다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한국말도 잘 못한다, 그런 이상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근데 이 일로 큰아들이 좀 곤란해졌나 봐요. 큰아들은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라 시장에 있는 큰 약국에 약을 납품하거든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저희 집을 미워한다면서 약사가 자기도 눈치 보여서 거래를 못하겠다고 했대요. 영업사원들은 거래처 하나가 끊기면 큰일인가 보더라고요. 결국 큰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재수 씨가 시장에 가서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작은 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못한다고 난리쳐서 형제간의 큰 싸움까지 났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이 신발가게 사장한테 가서 사과하는 걸로 겨우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일로 두 아들은 사이가 조금 벌어지고 저는 한동안 시장 근처에 발도 못 들였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후 제가 남편이랑 같이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갔을 때였어요. 날이 쨍쨍해서 선캡에 2건까지 둘렀더니 이웃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잘 몰라보더라고요. 힘들어서 벤치에 앉아 좀 쉬는데 근처 정자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네.
아이고 세상에. 아내 인상 좋고 사람 좋아 보이던데 어쩌나. 아직 모르고 있는 거겠지? 그럼요. 모르니까 그렇게 허허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죠. 아이고, 불쌍해라. 그 남자는 환갑도 넘었다던데 다 늙어서 그게 무슨 추태래요? 남자들은 그런 로망 같은 게 있긴 하지. 능력만 되면 어린 여자랑 한 번쯤. 당신 죽고 싶어? 당장 이혼당하고 싶어? 아이고 참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고 이 형님은 어차피 능력도 없어서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형수님.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쳐요. 자기 딸버린 젊은 여자애들 상대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징그러. 내가 그 집 마누라 찾아가서 확 다 일러줄까 보다. 어허 큰일 나. 그러다 괜히 가정 파탄범 소리 듣는다고. 가정 파탄범은 바람 피운 그 남편이죠. 그 집은 작은 며느리도 싸가지가 없던데 남편까지 그러고 다니면 어떡해요? 안팎으로 난리가 난 거지. 그 남편도 점잖으니 인상 참 좋게 생겼던데. 하여튼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몰라. 저는 그 집 추어탕 좋아해서 자주 갔거든요.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아 보였는데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아유 맞다. 그 남자 추어탕집 사장이지. 요 사거리에 있는 큰 식당 맞나? 맞아. 당신 복날이면 거기 가잖아. 삼계탕보다 훨씬 개운하고 좋다고. 아이 이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그 얼굴 보면 기분 나빠서 있던 밥맛도 떨어질 것 같아. 저는 소문내고 다녀야겠어요. 사람들이 그 추어탕집 안 가게요. 저희가 돈 써봤자 그 상간녀 주머니로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인 줄 알고 재미나게 듣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집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 동네 유일한 추어탕 가게 사장이거든요. 옆을 슬쩍 보니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제가 말릴 사이도 없이 남편이 정자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거리 추어탕집 사장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아이 못 들으셨습니까? 벌써 동네에 소문 쫙 났는데 이 소식이 늦으시네. 아이 그냥 바람도 아니고 자기 딸버린 어린 여자랑 눈 맞아서 이 명품이고 용돈이고 다 갖다 바친대요. 그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아이 글쎄요. 나는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당신은 어디서 들었다고 했지? 나는 시장에 갔다가 떡집에서 들었지. 근데 어디다 할 거 없이 요즘 다 그 이야기만 하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 다 알걸요? 에휴, 얼마나 티를 내고 다녔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참 세상 말세예요. 말세는 당신들이 말세죠. 알지도 못하면서 떠도는 소문만 믿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남편이 두건과 선캡을 벗자 사람들이 남편을 알아보고 놀라더라고요. 신나게 떠들어대던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제일 신나게 욕하던 남자는 물 마시다 사례가 들렸는지 캑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불륜이라니. 이 어린 여자는커녕 늙은 여자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평생 여자라고는 아내만 바라보면서 가정에 충실하며 살았는데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까? 당신들이 봤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휴 죄송해요. 전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그러기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다면 다 그런 겁니까? 그 중에서 실제로 본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대요. 당신들은 그냥 재미로 떠드는 건지 몰라도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말 조심하고 사세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지만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날 한참 동안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혼내고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도 남편의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혹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거 아니냐, 바람 피워놓고 들키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으니까 당연히 의심조차 안 했어요. 저희 부부는 재산을 다 오픈해서 같이 관리하거든요. 바람을 피우면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짠돌이라 용돈을 저보다도 적게 써서 의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화 풀라고 사람들 금방 잊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남편은 계속 분한가 보더라고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누가 당신 닮은 사람 보고 착각한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우리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오해했나? 당신 작은 애랑 밖에서 만난 적 없어? 내가 작은 애랑 밖에서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아니다. 지난주에 고깃집에서 둘째랑 같이 우연히 만났어. 근데 새아가가 내 친구한테 또 말실수를 하는 거야. 걔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러다가 이혼당한다는 이상한 농담을 하더라고. 근데 걔가 얼마 전에 진짜 이혼당한 애거든. 그게 속상해서 술 마시는 거였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낸 적이 있는데 설마 그것 때문인가? 뭐가 그것 때문이야? 나한테 혼난 게 기분 나빠서 앙심 품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에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치면 난 둘째 골백번도 더 혼냈는데 내 소문부터 냈겠지. 당신은 왜 죄 없는 애를 잡아? 그게 아니면 나한테 앙심 품을 사람이 없잖아.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야. 둘째 며느리 말고는 날 싫어할 사람이 없어. 계속 그러면 내가 당신을 싫어하게 될 것 같네. 괜히 둘째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지 마. 걔가 말을 좀 막 해서 그렇지 속은 얼마나 착한 애라고. 진짜 착한 애면 말을 그렇게 안 하지. 상대방 배려 안 하고 여기저기 막말하고 다니는 거 나쁜 거야. 그건 그냥 좀 철이 없는 거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어른이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줄 줄도 알아야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잘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다음 날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거든요. 근처에 살고 저랑 사이가 좋아서 평소에도 종종 놀러 오곤 했는데 남편이 부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잔뜩 긴장해서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보자 당황해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어제 일로 둘째 며느리를 추궁하려고 부른 게 분명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유치한 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애가 된다더니 진짜더라고요. 앞으로 둘째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말에 자기들끼리 쉬기도 바쁜 애들을 집에 왜 불러? 제발 어른으로서 체면 좀 지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기나 해.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싸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부른 이유는 새아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다. 여보, 제발 좀.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동네에 내가 어린 여자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도는구나. 너희도 들어본 적 있냐? 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제가 알았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 소문이 지난주부터 퍼졌다는구나. 내가 너희 둘을 고깃집에서 만난 이유 말이야.
새아가가 그날 또 말 실수해서 나한테 크게 혼이 났었지. 그게 벌써 지난주였나요? 저는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솔직히 말하면 다 용서하마. 혹시 그날 나한테 혼나고 홧김에 네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야?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을 대체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앙심을 품을 사람도 그런 말하고 다닐 사람도 얘밖에 없잖아. 그런 말하고 다닐 사람이라니요. 이 사람이 조금 철이 없어서 말을 막 하긴 해도 없는 말 지어내고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하늘에 맹세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미안하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 주변에 네가 아니면 그럴 사람이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해명하면 돼. 그럼 나도 다 용서하고 이번 일은 잊을 테니까.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면 뭐하러 부르셨어요? 아버님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실망이에요. 그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둘째 아들은 화나서 서로 고함을 치며 싸우고 저는 속상해서 오는 둘째 며느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한 채로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남편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증거가 있어도 증거를 의심해봐야 할 판에 증거도 없는데 자기 심증만으로 며느리를 오해하고 몰아붙이다뇨. 그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죽 속상하고 화가 나면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에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잘 달래주고는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첫째 며느리에게 가서는 남편의 카드와 통장 사용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 후 그걸 가지고 시장으로 갔죠.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커지고 퍼진 곳은 시장일게 분명했거든요. 워낙 말도 많은 곳이지만 지난 둘째 며느리 사건으로 저희 집의 감정도 안 좋았으니까요. 저는 말 많은 걸로 유명한 떡집 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대여섯 명이 모여 쑥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제가 뽑아온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내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명품이고 용돈이고 다 준다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요. 내 남편은 한 달 용돈 30만 원도 채 안 쓰는 짠돌이 중에 짠돌이라고요. 그리고 집안 재산은 다 공동명이라 혼자 못 빼가고 나간 돈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제가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자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명품은 무슨 고작해야 국밥집 7,000원, 슈퍼마켓 5,000원 그런 것들이 전부였거든요.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헛소문 퍼뜨렸다가는 명예훼손에 모욕죄로 고소할 거라는 엄포까지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또 소문이 났는지 헛소문이 금세 사그라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닥달해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의심을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성화에 못 이겨 사과를 했어요. 그 일의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이 잘 끝났으니 다 해결됐다 싶었죠.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을 괴롭히는 악성 소문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사건이 있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큰아들과 며느리가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쉬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둘째 며느리가 밖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얼른 아이를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왜 우는지 말을 좀 해봐. 어머님 둘째 아들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막말을 했다고요? 재수 씨가 아니라 동생이요? 땡! 넌 조용히 안 해? 둘째가 뭘 어쨌는데. 동네에 또 이상한 소문이 도나 봐요. 이번에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서 그냥 코웃음 쳤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그 소문 퍼뜨린 거 아니냐고 그럴 사람 저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그놈 자식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이놈을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지.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렇죠? 역시 어머님은 절 믿어주실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싸우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겠냐고요. 그래봤자 제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데 아내가 좋을 게 뭐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저번에 아버님이 그러셨던 거랑 똑같이 계속 저밖에 그럴 사람 없다는 말만 해요. 어머님, 저 결혼 잘못했나 봐요.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안겨 엉엉 우는 둘째 며느리가 안타까워 한숨을 내쉬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남편한테 그런 억울한 의심을 받으면 저라도 열이 뻗칠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달래주고 있는데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죠. 저는 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등짝부터 세게 후려쳤어요.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만 믿고 네 아내를 의심해? 엄마가 모르셔서 그래요. 저도 진짜 속상해 죽겠다고요. 쟤가 괜히 그러겠어. 쟤도 다 이유가 있겠지. 어서 들어와서 자세히 좀 말해봐라. 아니,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추어탕집 남자가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운다더니 그 집 둘째 아들놈도 서울에 첩을 두고 산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내가 어린 여자를 만난다니. 그 이야기 그때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이번에 제 소문까지 돌면서 부전자전 스토리로 엮여서 같이 도나봐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왜 죄 없는 네 아내를 잡어? 저번에 아버지 말씀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설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딱 제가 이 사람이랑 싸우고 난 뒤에 그 소문이 시작됐어요. 얼마 전에 얘가 제 친구한테 보톡스 맞은 거 아니냐고 하기에 제가 화냈거든요. 남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진짜 시술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서 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병원 있으면 저도 추천받고 어머님께도 말씀드리려고요. 내 친구가 안 했다는데도 굳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말 조심하라고 엄청 화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즈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얘 아니면 저에 대해 나쁜 말 하고 다닐 사람 없잖아요. 밖에서 술이라도 먹고 홧김에 이상한 소문 퍼뜨린 게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둘째 며느리가 분명하다고 할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펄쩍을 뛰더니 저번에 시장 사건부터 한 말씀 드려야지 하긴 했는데 재수씨, 제발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요. 술김에 그랬겠지. 당신 술 마시면 자기가 한 말도 잘 기억 못하잖아.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내가 미쳤다고 그런 말을 해?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밖에서 당신 욕은 더더욱 안 해. 술 마시면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 그러기에 조심했어야지, 동서. 재수씨 입 때문에 언젠간 한번 큰 사고 터질 줄 알았어요. 당장 나가서 해명하고 오지 못해? 너 때문에 집안꼴이 이게 다 뭐냐? 저 빼고 온 식구가 한마음으로 둘째 며느리를 범인이라 확정지으며 비난하더라고요. 잠자코 듣고 있자니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억울해서인지 다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면 다 해결될 줄 알아? 너 이제 어쩔 거야? 남편을 밖에서 첩까지 두고 다니는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좋냐? 다들 입 닥치지 못해?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온 식구가 조용해져서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입 닥치라는 거친 표현 같은 건 제 인생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놀란 얼굴로 벙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만큼 우리 가족들한테 실망해 본 적이 없어. 둘째 너, 내 아내가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봤어? 내가 직접 들었어?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어? 아이, 그건 아니지만 정황상 너무... 정황상이라니. 내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증거는 없고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황상 맞겠지 않은 경솔함. 얘는 네 가족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내고. 그런 사람을 의심하고 비난하려면 최소한 증거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너무 이 사람 편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요. 나도 오죽하면 내 배로 낳은 아들을 두고 며느리 편만 들겠니? 네가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런다. 다들 똑같아. 어떻게 이 집안 남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작은 애 하나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증거 하나도 없이 사람 잡는 거 밖에서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아, 우리가 어디 괜히 그래? 세아가 평소 행실이 문제가 많았잖아. 우리 집안에 재 빼면 이런 문제 일으킬 사람이 될지 어디 있겠냐고. 당신이 제일 문제야. 어른이 돼서 함부로 며느리 탓이나 하면서 괜한 애 잡으니까 아들이 똑같이 배워서 하는 거 아니야. 나 당신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어. 왜 아버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수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도 넌 얘를 믿어줘야지. 그게 부부야. 오직 너 하나 믿고 시집와서 친구 친척 다 떨어진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애한테 네가 어떻게 그래? 아내 지켜줄 방패는 못 대줄 망정 찌르는 칼이 되지는 말아야지. 증거도 하나 없이 어떻게 아내를 의심해? 하지만 증거를 어떻게 찾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럼 그 증거 내가 찾아줄게. 누명 벗겨지면 너 세아가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 내가 분명히 말했어. 저는 둘째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선언한 뒤 식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세아가를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 흉댈 소리만 했던 것 같은데 늦었지만 칭찬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둘째 며느리는 가슴 아프게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저희를 부모님처럼 생각해주곤 했죠. 며느리라면 시댁 행사를 부담스러워 꺼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째 며느리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든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아이였어요. 제 환갑잔치 때 그냥 외식하자는 걸 굳이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때는 세아가에 대해 잘 모를 때라 저는 말도 못하고 내심 혼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호텔 한정식보다 더 맛있고 고급스러운 생일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친척들마다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그때 정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피땀 흘려 키운 두 아들한테도 그런 효도는 못 받아봤거든요. 둘째 며느리의 반전 매력은 요리를 정말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인지 처음 해보는 요리를 레시피 보고 뚝딱 만든 게 요리 경력 40년인 저보다 훨씬 낫더라니까요.
어찌나 맛깔나게 하는지 제가 대충 요리한 것도 작은 애가 꾸며놓으면 몇 배는 더 맛있어 보였죠.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린 게 인기가 많아서 인플루언서인가 뭔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번대요.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는데 그래서인지 업체에서 선물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조리도구도 받고 한우나 랍스타 같은 비싼 식재료도 많이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며느리는 자기 혼자 쓰지 않고 좋은 걸 챙겨다가 저희 집과 큰애 집에 보내주기 바빴어요. 평소에도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 먼저 챙기곤 하는 착하고 정 많은 예쁜 며느리랍니다. 그리고 새아가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 같이 여행 가서 펜션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잔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던 둘째 며느리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제가 잠결에 차는 이불을 다시 잘 덮어주며 토닥여주기까지 하고 자기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 손길이 참 따뜻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못 받아봤거든요. 엄마가 있었다면 내가 잘 때 이렇게 해주셨겠지 싶어 뭉클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둘째 며느리가 말을 아무리 밉게 해도 전혀 밉지가 않았어요. 심성은 누구보다 착한 아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며느리의 누명을 꼭 벗겨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파헤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사건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거든요. 둘째 며느리 누명 벗기기 작전이 시작된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고민하던 저는 아침이 되자 은밀하게 다시 시장에 있는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떡집 사장은 동네에서 청주댁이라 불리는 여자였는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또 가장 발이 넓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도착하니 벌써 시장 사람들하고 떠들고 있기에 저는 가져간 쌀을 내밀며 가래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청주댁과 저 둘만 남았을 때 제가 말을 꺼냈어요. 청주댁, 요즘 좀 바빠요? 아유, 바쁘긴 뭘 바빠요. 대목도 다 지나갔으니 너무 한가해서 탈이죠. 그럼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요즘 우리 집에 대한 소문이 또 돌고 있는 거 알죠? 아유,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마당발 청주댁이 모를 리가 있나.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소문 도는 거 나도 다 들었어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아유, 그게 절대로 제가 낸 소문은 아니고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글쎄 그 집 둘째가 바람을 피우는데 서울에 그 여자 집도 마련해줬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첩이랑도 같이 사는 꼴이라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걔는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서울 안 가본 지 오래됐어요. 주말에도 집에만 콕 박혀 있다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다 부인하고 다녔거든요. 부인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 나도 알고 청주댁도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그 범인을 찾아내야겠어요.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직접 움직이면 범인이 숨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청주댁 귀한 닭후 발길 안 닿는 곳이 없잖아요. 청주댁이 나 대신 좀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면 은밀하게 나서서 소문의 근원을 찾아봐요. 제가요? 형님, 제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그런 능력 없어요. 장사해야 돼서 그럴 시간도 없고요. 내가 설마 공짜로 부탁하겠어요? 범인만 찾아주면 원하는 명품 가방 하나 바로 사줄게요.
지금 명품 가방이라고 하셨어요? 저만 믿으십시오,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댁은 명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카드비까지 내서 명품을 사다가 딸에게 딱 걸려서 카드를 압수당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나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청주댁의 능력을 믿는 저는 든든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이야기는 가족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시 얼굴을 가린 채 뒷산과 동네 사랑방을 돌아다니며 혹시 또 다른 소문이 없나 알아봤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바로 저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 들었어? 글쎄 추어탕집 부부가 사실 쌍방불륜이라며? 아, 그거 나도 들었어. 그 집 둘째는 엄마가 밖에서 낳아온 애라던데? 어쩐지 첫째만 아빠를 빼다 받고 둘째는 하나도 안 닮았더라니. 세상에, 아이 그 아줌마 참하고 조신하게 생겨가지고 불륜이라니 상상도 안 되네. 역시 여자들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믿으면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렇게 치면 남자는 그 집 아버지랑 아들들 다 불륜이라던데 남자들이 더하지. 아이 그래도 그 집 아줌마는 진짜 관상에 불륜이 없잖아. 이 참한 심사임당같이 생겼는데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원래 얌전하게 생긴 사람들이 호박씨도 잘 까고 그러는 거야. 나처럼 대놓고 괄괄하고 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착실하고 의리 있고 그래. 아이고 얘 그러시든가요. 암튼 나는 이제 그 추어탕집은 안 가려고. 그렇게 도덕심 없는 사람들인데 음식은 제대로 만들겠어. 맞네. 김치도 중국산 쓰면서 국산이라고 써놓고 그럴 것 같아. 추어탕도 미꾸라지 아니고 뱀장어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야? 바보야? 뱀장어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넣어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그래? 난 요리를 안 하니까 몰랐지. 아무튼 나도 그 집 못 믿겠다. 앞으로 절대 안 가. 아니라고 부정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에 저는 고개만 절레절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핸드폰을 바라보며 청주댁의 연락을 기다렸죠. 이 소식을 못 들었을 리 없는 청주댁이 분명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중일 테니까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저는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하며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청주댁이더군요. 선잠에 들었던 저는 금세 깨서 남편 몰래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주댁이 아파트 밑에 있는 놀이터로 나오라고 은밀하게 속삭이더군요. 저는 겉옷을 대충 챙겨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주댁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주댁이 야밤에 혼자 비장한 표정으로 스파이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왔나? 미행은 없었는지 뒤를 잘 확인하라 오바. 오바하지 말고 빨리 본론만 알려줘요. 엥, 오랜만에 재밌었는데 좀 받아주지. 제가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저한테 형님 소문을 들려준 건 과일가게 이씨였거든요. 이씨는 그걸 금은방 김씨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씨한테 가보니까 본인은 철물점 전씨한테 아니 그래서 누군데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파악해본 결과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느라 늦었네요. 괜히 화목하던 가정 파탄내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혹시 우리 식구 중에 하나예요? 네. 하지만 가족이라면 더 알아야 하는 문제니까요. 이건 절대 명품백 때문이 아니라 형님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믿기 힘드실 것 같아서 녹음을 해왔어요. 청주댁은 핸드폰에 녹음한 범인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낯익은 목소리에 한 번, 대화 내용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범인은 바로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누나,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을 깨워서 근처에 있는 시누이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남편과 시누이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청주댁에게 넘겨받은 녹음본을 틀었습니다. 국밥집 정씨한테 들었는데 추어탕집 언니 불륜 얘기를 형님이 하셨다면서요? 제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거 진짜예요? 비밀로 해줄 거지? 그럼요. 제가 그 언니랑 얼마나 사이 나쁜지 아시잖아요. 그때 그 언니 남편 이야기하다가 걸린 걸로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든지. 아유, 그 뒤로 다시는 안 보고 살아요. 우리 올케가 착한 척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성격이 못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참다가 한 이야기야. 얌전한 척하지만 우리 동생 뒤에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여자라고. 그 집 둘째도 밖에서 나와온 애 맞아.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끄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시누이와 남편의 얼굴이 둘 다 흑빛으로 변했더라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시누이를 보는데 시누이는 남편의 눈을 애써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게 다 누나였어? 아,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불륜이라니, 둘째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러게. 내가 진작 유산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잖아. 네가 내 말 안 듣고 욕심 부리니까 내가 이런 짓까지 하지. 유산이요? 고작 그것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신 거예요? 고작이라니? 그게 돈이 얼만데? 아이, 부모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나눠주셨잖아. 나한테는 땅, 누나한테는 아파트, 거의 똑같이. 아이, 정확히 따지면 누나가 받은 아파트가 더 비쌌어. 그때 가격이 같았으면 뭐해? 나중에 네가 받은 땅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우리 집은 한 푼도 안 올랐는데 아들만 위하던 아버지가 일부러 너한테만 좋은 거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땅값 오른 거 나눠달라고 말했잖아. 그 땅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나누긴 뭘 나눠요. 말도 안 되는 변명 하지 마세요. 저희는 형님이 받은 아파트가 몰랐으면 그냥 축 하나 해드렸을 거예요. 욕심 부리신 것도 형님이고 이런 양심 없는 짓 하신 것도 형님이에요. 땅 팔았으면 나도 누나 생각해서 얼마라도 나눠줬을 거야. 아이, 근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랑 아내한테까지. 이 누나가 사람이야? 나눠줬을 거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실제로 준 게 한 푼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욕심 부릴 때부터 나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 다 버렸어. 남편과 시누이는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누이는 뭘 잘했다고 계속 큰 소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어쨌든 저는 찾아간 목적을 달성했으니 둘만 남겨둔 채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핸드폰의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죠. 이 순간을 위해서 청주댁에게 녹음하는 방법까지 배워왔거든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먼저 가족 단체 카톡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녹음 내용을 다 들려주었죠. 다들 시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놀라고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저를 걱정하는 척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소문을 안 믿었다며 모함일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살을 돌려서 제 시누이를 무섭게 욕하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몹쓸 불륜녀라고 저를 욕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얼굴 싹 바꾸는 모습을 보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소문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실감했어요. 어쨌든 일을 다 마친 저는 꽃집에 들러서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그리고 저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둘째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죠. 둘째 며느리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는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제 모자란 아들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진짜 가족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평생 어머님한테 충성하면서 살게요. 감사하기는 아들을 저런 모질이로 키운 내가 미안하지. 다 내 잘못이다. 자식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켰어야 하는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우리 며느리한테 선물 가져왔어. 누명 벗은 거 축하한다, 새아가. 저는 뒤로 감추고 있던 예쁜 꽃다발을 둘째 며느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한바구음 짓더니 다시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꽃다발을 어머님께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지금 나가서 꽃다발 사올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100개라도 아니, 꽃집이라도 사올 수 있어. 으이그, 말이나 못하면. 당신은 어머님 덕분에 용서받은 줄이나 알아. 어머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이혼했을 거야. 알지.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여자분한테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제 남편과 큰아들, 큰며느리가 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자기들 지은 죄를 아는지 민망한 얼굴로 쭈뼛대며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웃겼지만 짐짓 화난 얼굴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오자마자 둘째 며느리에게 가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제 남편을 무릎까지 꿇으려는 걸 둘째 며느리가 겨우 붙잡고 말렸습니다. 다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착한 둘째 며느리가 괜찮다고 웃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다야? 누명 벗겨지면 새아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기로 했잖아. 여보, 뭐 갖고 싶어? 말만 해. 나 진짜 내 심장이라도 빼서 줄 수 있어. 그만큼 너무 미안하고 사랑해. 그런 걸 어디다 갖다 쓰니? 마음은 돈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물질로 보상해. 새아가 뭐 갖고 싶니? 이번 기회에 다 말해. 지은 죄들이 워낙 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해줄 거야. 그래, 아이 뭐든지 다 말해라. 내가 그거라도 해야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구나. 그러면 저희 또 여행 가요. 저번에 가족여행 갔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 유치원 때 말고는 가족끼리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요. 이번 일로 가족들한테 질렸을 법도 한데 또 하고 싶은 게 가족 여행이라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새 부자는 서로 앞다퉈 여행 갈 때 들기 좋은 명품백도 사주겠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끊어주겠다 난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둘째 며느리도 같이 웃고 말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저희 가족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다 나눴습니다. 서로 고마웠던 점, 서운했던 점들 모두요. 둘째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 말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앞으로 말조심을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정말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한동안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해도 되냐고 몰래 물어보곤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말을 잘 거르게 됐죠. 수다스러운 건 여전했지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참고 생각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둘째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헛소문 사건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작은 며느리도 다른 가족들도 배운 게 있어 다행이었어요. 큰 고비를 넘긴 저희 가족은 더 화목해지고 더 단단해졌답니다. 헛소문 퍼뜨린 제 시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고소하고 싶었어요. 제가 마침 녹음을 해서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누나인데 고소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시누이가 했던 짓은 동네는 물론 친척들에게까지 다 소문이 나서 시누이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면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시누이와는 이후 인연을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며느리들이 손주 데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주는 통에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난 사건으로 둘째 며느리는 저에게 평생 충성한다더니 정말 딸처럼 더 잘해주었거든요. 첫째 며느리도 제가 둘째한테 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다며 역시 요즘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이 둘 생긴 기분이라 저도 드디어 딸을 갖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늙음하게 이 정도면 최고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최고로 행복한 할머니라고 소개하고 다닌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